금호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학기 2회고사를 대비하여서 수능 기출을 풀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요. 서양 사상으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서양의 시작점인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되어서 여러분들과 수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한번 미리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고대 그리스 사상가 소피스트들 있습니다. 궤변가라고도 불리는 인물들이고요. 우리 프로타고라스와 트라시마코스가 대표적인 소피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소크라테스와 그리고 그의 제자인 플라톤, 그리고 또 이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가 고대 그리스 철학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리 이 고대 그리스 철학가들이 누구누구가 있는지를 알아두고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겠죠? 자, 그럼 이제 2020년 수능 문제 직접 만나러 가봅시다. 자, 2020년도 문제고요. 우리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고대라는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고로 이 고대에는 우리가 오늘은 그리스,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만 살펴보고 있지만 헬레니즘 시대, 즉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까지도 모두 고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잠시 학습지에서도 점검을 해볼게요. 학습지 0페이지 가볼게요. 자, 0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서양 윤리사상의 시대적 흐름 부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고대 부분에 그리스와 헬레니즘 시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칠해놨습니다. 자, 요 사상가들 다 고대 사상가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갑, 을이 누군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내용을 봤더니 갑과 을 모두 용기라는 이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네요. 자, 근데 이 갑의 경우는 나라가, 한 국가가 용기 있는 것은 그 나라의 한 계층에 의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기, 이 계층이 두려워할 것들에 대한 의견을 보존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용기는 법에 의한 교육을 통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의견을 끝까지 보존하는 것이다. 자, 뒤에 내용은 우리가 조금 넘겨두고요. 앞에 첫 번째 줄에서 우리가 힌트를 이미 많이 얻었습니다. 우리 나라를 계층으로 나누고 용기 있는 것은 이제 어떤 한 계층에 의한 것이다. 자, 요 이야기는요. 우리 플라톤의 우리 학습지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가져와 볼게요. 자, 옆에 놓고 볼게요. 자, 인간은 우리 그리고 육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개인들은 영혼이 또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혼 3분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국가에서 또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플라톤은 주장을 합니다. 즉 국가의 계층 중에 우리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로 나누어 보고 그리고 방위자의 경우는 우리가 이 계층에 의해서 이 나라가 용기 있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 갑이 플라톤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알아낼 수 있었겠죠? 자,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용기 있는 것은 이 방위자라는 계층에 의한 것이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나라의 한 계층, 방위자 계층에 의한 것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플라톤입니다. 그럼 갑에다가 플라톤이라고 기록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을은 누굴까요? 을은요,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며 어떤 자리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하며, 자, 비겁이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반대로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모하다. 비겁, 무모라는 양극단을 설명을 하고 그 사이에 용기라는 덕은 바로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상태고, 즉 중용에 의해서 보존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중용의 덕 설명을 한 사람, 우리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죠. 자, 조금 우리 을은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중용이라는 중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은 전체를 위한 유익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용기라고 본다. 플라톤의 경우는요, 아는 것을 용기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아는 것은요, 여기 아니네요. 잠시만요. 자, 플라톤의 경우는요,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은 지혜에 해당하는 덕목입니다. 지혜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지혜라고 해줘야겠죠. 아는 것은 용기가 아닌 지혜라고 본다. 자, 갑은 이제 플라톤은 덕을 갖추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세 사람 모두 다 이제 덕 있는 삶이 우리 행복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덕을 갖추어야지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을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표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이 실천적 지혜. 자, 요 부분도 우리 학습지 잠깐 가져와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서양 2번 장의 아리스토텔레스 부분에 있는 표이고요. 우리 어느 부분이냐면 한 요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 실천적 지혜, 핵심 요소에 실천적 지혜라고 적혀 있고 관련된 덕이 지성의 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성의 덕이 있는데 이 품성의 덕 부분에 의지, 실천, 습관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용기라는 중용의 덕을 갖추게 되려면 이 실천적 지혜가 우리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밑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적인 덕은 품성적인 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볼게요. 품성적인 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실천적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지, 즉 중용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실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용기 있는 사람, 중용의 덕을 갖추려면 반드시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천적 지혜는 우리 이 중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품성적인 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4번. 을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용기라고 본다. 참고로 요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의 경우는 무모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에 우리 적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뛰어드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용기는 뭘까요? 진정한 용기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즉, 두려워할 만한 것은 당연히 마땅히 두려워해 줘야겠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는 걸 용기라고 불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둘 다 알을 강조하죠. 그런데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실천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이거 아리스토텔레스는 거부할 겁니다. 이 의지 부분, 즉 품성적인 덕이 있어야지 실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지의 나약함 중요하죠. 이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실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지를 길러줘야 된다. 즉 품성적인 덕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주지주의이면서도 우리 주의주의입니다. 의지를 강조하는 주의주의입니다. 이거 한번 기록을 해놓아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는
주지주의 플러스 주의주의다. 요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다면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이런 용어까지 기억해 두시면 조금 더 우리 나중에 이 내용들 만났을 때 낯설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지주의와 그리고 주의주의 뭐 뒤에 이 말을 더 붙여줄게요. 주의 지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주의 그리고 의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주의 주지주의와 주의주의를 결합한 게 아리스토텔레스다. 자, 그러면 이제 또 2020년 수능 문제 14번에서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부분은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미리 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 이미 수업 시간에 배웠죠? 하지만 학습지 뒷부분에 또 등장할 거기 때문에 미리 언급하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의 경우는요, 즐거움에 굴복하여 좋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좋은 일이 더 큰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런 말 무지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어떤 것이 지금보다 더 좋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즐거움에 굴복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굴복하는 것은 무지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지혜이다. 뭔가 지식, 주지주의이고 그리고 무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요 내용은 우리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무지함을 깨달으라, 무지를 자각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무지의 자각을 소크라테스는 강조를 하죠.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이제 14번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가불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에피쿠로스이기 때문에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니은 디귿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니은, 지혜를 갖추어도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소크라테스의 경우는요. 안다면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한다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니은 부분은 아닙니다.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디귿도 볼게요. 알미 없어도 지나친 욕구에 대해 절제의 덕을 지닐 수 있다. 우리 알게 된다면 덕을 갖추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행복이다 라는 주장을 지덕복 일치설 우리 소크라테스가 주장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알면 덕이기 때문에 아는 것 자체가 덕스러운 거기 때문에 우리 이 디귿도 틀렸다고 보아야겠죠. 자, 리을도 이거와 연결지어서 보면 됩니다. 행복, 복을 위해서 즐거움에 대한 이성적인 숙고가 필요하다. 자, 행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행복을 위해서는요. 이러한 이성적인 알에 대한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죠. 지덕복 우리 일치설에 입각해서 자, 우리 요거는 을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갑은 나중에 에피쿠로스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 어차피 틀렸으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1번이 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2019년도 2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고대 서양 사상가가 누군지를 봐야겠죠. 사물에 있어서 벌써 힌트를 얻을 수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산술적 중간은 6이다. 그러나 인간과 관련해서 산술적 방식으로 중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중간이라는 것은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다. 자, 요 이야기 뭘까요? 바로 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요거 그럼 누굴까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옳은 것들을 고르면 될 것 같네요. 자, 중용이 무엇인지를 알면 의지가 나약해도 반드시 중용을 실천한다? 아니죠. 우리 중용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실천적 지혜가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지성의 덕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의지가 나약한 거, 의지 부분, 우리 품성적인 덕이 갖추어지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천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죠. 즉, 의지가 나약하면 이거는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꾸준히 반복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품성적인 덕이 갖추어져야 된다. 즉,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반복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도 볼게요. 인간의 최고선으로서 행복은, 우리 행복은 최고선이다 라고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설에서 설명을 했죠. 인생의 최고 목적은 행복이고 이 행복은 가장 좋은 것이다. 최고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인의 활동이다. 이거 맞습니다. 행복은 덕 있는 삶이에요. 자, 참고로 이 덕스러움이라는 용어는요, 우리 탁월함이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되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탁월함 혹은 훌륭함이라고 부를 수 있다. 덕이라는 개념은 아랫대라고 부르는데, 탁월함, 훌륭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리의 경우는 피리의 소리가 잘 나는 게 탁월한 거죠. 그럼 그 피리가 행복할 때는 그 소리가 잘 날 때가 탁월한 거면서도 행복할 때예요. 그리고 인간의 경우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의 기능이 탁월했을 때이고 그 이성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했을 때 행복한 삶이에요. 즉 행복은 덕 있는 삶이다. 니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보도록 할게요. 중용이라는 이 덕은 모든 행위에 존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네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줄거릴게요. 모든 행위에 존재한다. 이런 말에 여러분들 빠지면 안 됩니다. 뒤에 말 중용은 뭔가 상황에 따라서 산술적인 중간이 아니니까 때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참고로 모든 행위에 존재한다라는 말이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용이라는 것은 모든 행위 혹은 모든 감정에 이게 적용되는 그러한 덕이 아니에요. 감정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미 나쁜 감정들이 있어요. 뭐 질투하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감정에는요, 뭐 중간 지점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 자체로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감정이나 행위들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좋은 게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모든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뭐 용기의 상황이거나 용기와 같은 덕, 즉 지나치면 무모함이 되고 부족하면 비겁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 모든 것들에 다 적용될 수는 없다.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요거를 적용해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아닙니다. 모든 행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애초에 나쁜 감정은 악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모든 행위, 모든 감정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리을 보도록 할게요. 지성적 덕에 속하는 실천적 지혜로 중용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이거 맞죠? 실천적 지혜가 이 중용의 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은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니은 리을인 3번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다시. 자, 2019년도 수능 문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 서양 사상가 2명인데요. 가상의 대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신이 느낀 것들은 각기 그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모두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요 이야기 누가 했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우리 소피스트 중 한 명이죠. 그리고 을도 볼게요. 각자가 스스로가 지혜의 척도라면 무지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지라는 개념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을 수련을 해서 보편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보편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무지에 자각 강조했던 사람, 그렇죠. 소크라테스입니다. 얼굴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약간 머리가 약간 살짝 까져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자, 보기 볼게요. 자, 소피스트의 경우는요. 각자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물의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이 용어는 상대주의를 설명하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가치, 상대적인 가치를 존중해줘야 된다. 평가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덕은 지식이다. 덕은 지식이다. 그리고 덕을 갖춘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지덕복 일치설이네요. 그러면 요거 소크라테스 이야기 맞았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소크라테스, 선을 알면서도 그릇된 행위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다면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을, 이성보다 사회의 관습에 따라서 도덕 판단을 해야 한다. 이성에 따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요? 소크라테스가. 즉, 을의 경우는 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될 수 없겠죠. 갑의 경우는 사회 관습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도덕 판단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성을 강조한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거부할 만한 얘기겠네요. 자, 그래서 리을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네요. 자, 이제 2018년도 수능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스토아 학파 우리 뒤에 등장하죠. 헬레니즘 시대 우리 학파고요. 고대에 해당하죠. 헬레니즘도. 그래서 고대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 한번 볼게요. 지혜는 정의로운 국가와 정의로운 인간 모두에게 필수적인 덕이다. 지혜의 덕은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인간 모두에게 필수적인 덕. 요 개념 벌써부터 느낌 빡 오죠. 그렇죠. 플라톤입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이 표로 보여드렸죠. 지혜라는 것은 우리 국가, 인간 모두에게 필수적인 덕. 자, 지혜는 영혼에서, 인간 영혼에서는 이성과 관련된 덕. 혹시나 아직도 못 알아들었을까봐 설명을 더 해주네요. 영혼에서 이성과 관련된 덕이고, 그리고 기계와 관련된 덕은 용기고, 자, 이것도 체크해볼까요? 지혜는 이성과 관련된 거. 그리고 용기는 기계와 연결되는 거. 그리고 절제는 욕구와 관련된 거.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덕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지혜, 용기, 절제가 다 조화된 상태인 정의의 덕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가지의 주요한 덕이라고 해서 사주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을도 한번 볼까요? 을은 우리 스토아 학파니까 우리 보지 않고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진리의 근원인 참된 실제를 현실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플라톤의 경우는 이상 세계에서 만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근원, 참된 것은 바로 이 이상 세계인 이데아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이상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절제의 덕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 여러분들 그 표에서 봤을 때 잠시 2번 장 가지고 와 볼게요. 플라톤 부분, 요 부분 봤을 때 절제의 덕은
지금 생산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상적 국가의 통치자는요, 우리 이 지혜의 덕목도 필요하지만 절제의 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위자 역시도 그래요. 절제의 덕이 다 필요해요. 이 절제는 기본 베이스로 다 깔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가끔 우리 수능에서도 요렇게 문장이 또 요런 멘트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조금 진하게 쌤이 표시를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통치자에게는 절제의 덕 필요합니다. 절제의 덕은 모든 계층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볼게요. 바로 이성에 맞는 욕구 충족도 덕의 함량과 양립할 수 없다. 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성에 맞는 욕구 충족. 우리 참고로 우리 인간 영혼 부분, 영혼에서 이성의 기능이 기계와 이거 바로 표를 그냥 바로 볼까요? 자, 볼게요. 이성의 기능이 기계와 욕망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부의 비유를 하면서. 자, 그러면 이 이성에 맞는 이런 욕망 충족, 즉 절제의 덕을 갖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덕의 함량과 양립할 수 없을까요? 아니겠죠. 양립할 수 있겠죠. 갑의 경우는 요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을의 경우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스토아학파 다룰 때 이야기를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답은 이제 1, 2, 5번은 아니기 때문에 3번, 4번 중에 하나겠네요. 미리 스포일러를 한번 해보자면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시간에 왜 3번이 되는지는 스토아학파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8번 수능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덕은 곧 지식이다. 그리고 좋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나쁜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즉,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무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의든 절제든 용기든 다 지식이다. 즉, 덕은 지식이다.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끝냈네요. 덕과 지식은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이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소크라테스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즉 알면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덕은 곧 지식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을도 보도록 할게요. 을은 덕이 무엇인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앞서서 얘기하는 거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갑이 설명했던 그 경우겠죠. 제대로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거. 근데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갑의 주장하고는 어긋나는 거예요. 알면서 행하지 못한다. 이걸 한번 굳이 해볼게요. 알면서도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못한 사람, 무절제한 사람, 혹은 후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 반면에 이 후자가 좀 중요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제력 없는 사람, 후회할 줄은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다른 말로 요거는 의지가 부족한 의지의 나약함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요런 주장을 하는 사람 누구였죠? 의지의 강조점을 뒀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이 AC 부분을 한번 볼게요. AC. 자, 갑만의 입장. 갑은 우리 소크라였고요. 이거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소크라테스였고, 그리고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자, A 부분은요.
갑만 동그라미, 을은 아니요 할 거고, B 부분은 교집합이기 때문에 둘 다 예 할 거고, C 부분은 을만 예, 갑은 아니요 라고 할 부분입니다. 자, 한번 차례대로 볼게요. 자, 우리 먼저 기억 부분.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는 행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네요. 그럼 소크라테스는 맞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 의지가 부족하면 행하지도 못해. 자, B 부분 볼게요. 이성과 추론을 통해서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성, 주지주의, 이성의 기능을 강조했죠. 무지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소크라테스도 동의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주지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지주의예요. 주지주의. 한번 써놓을게요. 주지주의. 자, 또 D급 볼게요. 삶의 목적인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덕이 필요하다. 즉, 행복은 덕이 필요하다. 행복, 덕. 우리 요거 한 번만 더 써볼게요. 공간이 좀 없는데. 덕은 행복에 필요한 거죠. 좀 공간이 좁은데 알아서 좀 봐줘요. 자, 다시 써볼게요. 자, 덕은 행복에 영향을 끼치고, 이 행복에 복이라고 써야겠다. 복. 자, 요거는 둘 다 동의를 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플라톤도 그렇고요. 동의를 다 한다고 아까 전에도 언급을 했어. 이 부분이 조금 자주 기출되는 부분이네요. 리을, 덕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덕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참고로 지덕복 일치설 주장한 소크라테스 맞아 라고 할 거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도 덕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덕이 뭔지 알아야 되는 실천적 지혜를 갖춰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자,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품성적인 덕, 의지, 반복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일치하는가 A, B, C를 잘 연결했는가 볼게요. A 부분은 OX여야 되는데 OX 제대로 연결을 했네요. 자, B 부분 OO여야 되는데 OO 잘 연결을 했네요. 자, D것도 볼게요. B 부분 OO 연결을 잘 했네요. 자, C 부분은 XO여야 되는데 둘 다 OO 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고대 그리스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수능 문제 풀어보면서 감을 익히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 이 헬레니즘 시대의 학파, 오늘 다루지 않았던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